자, 이어서 우리는 제4강입니다. 기본 강의. 제4강은 74쪽 제3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1절 건축허가의 의의와 성격. 일단 건축허가는 거기 보니까 건축만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대수선도 허가받는다. 그래서 건축도 허가받고 대수선도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라는 의의는 뭐냐? 이것은 건축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행정법 이론을 갖다가 따다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해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건축허가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금지된 걸 해제시켜서 건물을 짓게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건축허가 받음으로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냐? 건축허가 받으면 금지했던 걸 풀어주는 것뿐이에요. 다시 원위치 돼서 원래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는 것뿐이지 새롭게 권리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구체적인 것은 거기 법적 성질로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민법도 하고 법적인 마인드가 되면 설명드리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시마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제2절 건축물의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 이건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 일단 건축물 대상이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허가 신청하겠죠. 건축주가, 즉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신청하는데 근데 진짜로 건축하기 신청하기 전에 진짜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여기가 허가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까 사전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사전 결정 대상이다 불러요. 우리가 낚시할 때 맞바로 거기다가 자리 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입질 같은 거 해보죠.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어떻게 한다? 거기 자리 잡는 거나 마찬가지로 일단 예비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알아본 다음에 정시로 허가 들어간 것이 바로 사전 결정입니다. 그러면 낭패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갖다 미리 알아보냐? 거기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 같은 데 위반되는가 허락되는가 이런 거. 또 두 번째 어떤 걸 거기다가 지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있죠?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미리 받아보는 거예요. 고려해가지고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전 결정 신청하느냐? 허가권자한테 사전 신청을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미리 봅시다. 넘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결정 절차입니다. 사전 결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하는 자는 거기 건축인의 심의하고 도시교통 정비 촉진에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즉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건축의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 있어요.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달라요.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실시된 건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다음 뭐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건 또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하여야 합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전 결정 신청받으면 여러 가지를 결정한 다음에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상정한 후 사전 결정일부터 며칠 내 7일 이내에 사전 결정권자에게 신청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해가지고 그러면 사전 결정이 됐다. 그러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밑에 3번입니다. 사전 결정되면은 네 가지도 덩달아
신고 협의한 걸로 봅니다. 네 가지도 더군다나 신고 협의한 걸로 본다. 기억, 개발행위가 니은, 산지전형, 디귿, 농지전형, 리을, 하첨전형. 이 네 가지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배우냐? 약간 유치하지만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기억은 개발행위하죠. 개발행위. 그래서 강아지를 연상하자. 강아지 원래 개발이 강아지는 아니지만 어떤 강아지가 강아지가 니은 어디로 뛰어갔어요? 산을 뛰어다니고 산에 갔다가 디귿 또 어디로 갔을까요? 논에 갔다가 그래서 강아지가 산과 논을 뛰어다니다가 목말라서 어디 갔을까요? 하천에서 물 먹었단 말이죠. 하천에서 이렇게 배우면 돼. 그래서 강아지 발을 생각하세요. 뭐죠? 개발이죠. 개발행위가 산지전형, 농지전형, 어디? 하천, 점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의제.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제사항입니다. 이 네 가지는 의제된다. 개발행위가 산지전형, 농지전형, 하천전형. 그런데 이렇게 의제가 되려면 무조건 의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네 가지 관계 기관이 있어요. 네 가지 관계 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가지 관계 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된다. 이때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내에 의견 줘야 된다? 15일 내에 의견 줘야 돼요. 이렇게 의견이 도달하고 제대로 되면 네 가지가 의제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 자, 그러면 사전 결정은 진짜 허가받은 거예요? 사전에 미리 좀 예비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비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사전 허가는 약혼이에요? 진짜 결혼이에요? 약혼과 비슷하죠? 그럼 약혼했으면 진짜 결혼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몇 년 내 진짜 건축을 신청하라고요? 몇 년 내? 2년 이내. 이거 핵심. 2년 이내 진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몇 년 내라고요?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사전 결정이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77쪽 제3절 건축허가 여기 이 부분이 건축법의 노른자 부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노른자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대지가 있어요.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냐? 그 뜻입니다. 누구한테 가냐? 그 누구가 건축허가권자예요. 그 누구가 바로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받으러 간다? 원칙으로 건축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으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누군데? 원칙은 맨날 얘기했죠. 우리가 잘 모르면 누구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90% 이상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청한테 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건축만 허가받습니까? 대손도 허가받습니까? 대손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원칙으로 누구한테 받으러 갈까요? 제주도는 제주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받게 되겠죠. 다만 이제 거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있잖아요. 좀 경미한 건 내부 그 업무 분담으로 하는 경우 위임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누구라고요?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죠. 그러면 서초구에다가 만약에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허가받으러 갈까요? 서초구는 서초구청장이에요. 서초구청장.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밑에 2번입니다. 예외. 나도 허가를 내줄 거야. 그런 거예요. 예. 그분들 말고도. 누군데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도 허가를 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건물이 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큰 거죠. 그래서 21층 이상 등등등이다 나오잖아요. 21층 이상 등을 갖다가 특별시, 광역시 지을 때는 누가 직접 내준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주는데 그 21층 이상 등등등이 뭐냐? 박스가 있어요. 그겁니다. 첫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연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둘째, 10분의 3 중축인데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될 때. 셋째, 요건 주의해야 돼요.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 건축에 심의 거친 거는 설사 20층 이상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간다 안 간다? 안 가도 돼요. 공장, 창고는 아시겠습니까? 또 모두 지방 건축 심의 거친 것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가도 괜찮아요. 왜? 21시장 또는 연면적기 10만 이상이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 디귿에 원래 지방 건축에 심의 거치면 특별시, 광역시 안 가잖아요. 그런데 끝에, 디귿 끝에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쳤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2 있잖아요. 그것이 혹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쳤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허가 받으러 간다고요? 송파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왜? 초고층 건물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 원적으로 허권자 누구다? 그분들이다. 얘 누구다? 큰 건물 특별시, 광역시 내줄 때는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제 봅시다. 14회. 너무너무 쉬워요. 그게 주관식 냈어요? 객관식 냈어요? 객관식이죠? 숫자 뭐 넣으면 되겠어요? 21이죠? 쉽게 나올 때 이렇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희망도 좀 가지세요. 다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까. 이렇게 나온다. 주관식 나와도 21 쓸 수 있겠죠? 근데 객관식이니까 너무너무 쉽죠. 답은 5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는 허권자가 아닙니다. 누구는 아니냐? 도지사, 일반 도지사. 그 다음에 국토, 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허가권자 할 때 살짝 얘네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얘는 안 나오죠. 명단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해. 시험지 낼 때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다가 맨 끝에 도지사 이렇게 넣었다. 도지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안 들어가요. 얘네 둘은 안 돼. 이거 시험지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속으면 안 돼. 얘네들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허가권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도지사는 뭐 하느냐? 거기 78조 위에 사전 승인한다. 사전 승인 내준다. 뭐야 이거? 허가는 누가 내는데? 얼굴 마담 허가는 누구냐면 시장군수예요. 얼굴 마담으로서 시장군수 허가 내줍니다. 근데 시장군수 누구한테 물어보고 내준다고요? 뒤에 가서 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지사 사전 승인 받으면 내줘요.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입니다. 그러면 허가증은 누구 앞으로 나올까요? 누구 명이 나올까요? 허가증은 시장군수. 실제로는 누가? 도지사가 실세예요. 그런 경우가 몇 가지냐? 박스 4가지가 있다. 4가지. 그 중에서 기본 강의니까 1번만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심화 강의 때 하면 돼요. 1번 뭘까요? 아까 이거 뭐죠?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점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직접 허가 내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규모가 2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뭐야 이거 그럼? 이것도 도의사 사전 승인인데 아까 뭐 특별시장 이게 뭔 소리냐? 천천히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25층짜리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누가 내줄까요?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에 25층짜리 허가를 내준다. 그럼 누가 내준다? 누가 내준다? 경기도 수원시에 25층짜리 허가 나온다면 누가 허가 내준다? 크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도의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했잖아요. 다시. 그러면 누가 내준다? 수원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수원시장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경기도의사한테 사전수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인천광역시 중구에 연면적 12만 제곱짜리 허가를 내준다. 누가 내줄까요? 인천광역시장. 그런데 경기도 의정부시에 연면적 12만 제곱짜리 허가 내준다. 누가 내줄까요? 의정부시장이. 다만 누구한테 물어보고? 경기도의사 사전 승인받아. 이해하셨죠? 그 얘기입니다. 밑에 가로 2번 사전 승인 절차. 그러면 시장 군수가 서류를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가로 2번 밑에 도의사한테 보냈죠? 도의사한테 보냈죠? 도의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며칠 내 승인 여부를 갖다가 도의사가 알려줘야 될까요? 시장 군수한테. 된다 안 된다고? 50일. 이런 거 외워야 되겠죠? 50일 내에. 근데 엄청나게 규모가 크네. 그때는 며칠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건축허가 절차. 일단은 1번은 뭐냐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건축도 허가받고 대손도 허가받는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뭐 제출하라고요? 허가 신청서에다가 서류를 붙여서 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말로 된다 안 된다? 전화로 돼야 안 돼요. 허가 안 되죠. 전화로 신청 못하죠. 그런데 다만 거기 방위산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 건축 또는 대손 이런 거는 한마디로 국가 기밀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설계자 확인으로 서류로 가름할 수도 있다. 이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아까 건축위원회 심의 받았잖아요. 심의 끝나면 진짜로 건축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의가 끝나면 진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둘이 있었죠.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있었잖아요. 그죠? 심의가 끝나면은 몇 년 내 통지받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통지받으면 몇 년 내 진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까? 2년. 이것도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객관식으로 2년 내 진짜.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건축위원회 심의받는 효력이 날아가 버려요. 상실돼 버려요. 그 뜻입니다. 다음 위에 괄호 2번, 3번은 특별히 대지소유권 확보는 좀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1월달에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민법 좀 알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어서 8쪽. 8쪽의 인허가 등의 의제. 자, 이건 뭔 소리냐? 아까 사정결정이 더 센 놈이에요? 진짜 허가가 더 센 놈이에요? 진짜 허가가 더 센 놈이죠? 근데 사정결정은 관계, 행정기관장 의견 들으면 몇 가지가 의제됐죠? 몇 가지가? 4가지가 의제됐잖아요. 여기는 건축허가, 진짜 건축하니까 의제되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더 적을 것이다? 더 많을 것이다. 몇 가지 있죠, 거기? 23가지. 23가지나 있죠. 그래서 아까 있던 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다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5번에 산지 전용도 들어있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몇 가지? 23가지가 의제되게 되겠습니다. 23가지가 의제됩니다. 7번에 농지 전용도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의제가 되려면 아까 저기서 사전 결정할 때도 미리 관계 행정을 물어봤잖아요. 그 며칠 의견 줬죠 거기서? 15일 의견 줬잖아요. 여기 똑같이 의견을 줘야 의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81쪽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의제되려면 관계 거기에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받은 관계행정관의자는 요청받은 며칠 내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의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15일 내에 의견을 안 냈어요. 그러면 거부한 걸로 본다, 협의가 된 걸로 본다. 끝에 협의가 된 걸로 본다. 나오죠? 오케이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다음에 허가의 취소 중요합니다. 허가 취소. 허가 취소는 뭐냐? 누가 일단 취소할까요? 허가권자가 취소하는데 이때 취소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첫째 1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허가 받았어요.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될까요? 보통 거기 2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거기 나오죠? 저는 1년이었어요. 지금 2년입니다. 2년 내에 착수해요. 가려고 동아리 1번 1년에서 2년 늘어났어요. 2년 내에 착수하고 다만 공장은 몇 년 내에 착수하면 괜찮고 크니까 3년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근데 이 동그라미 1번은 연장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바로 위에 된다 나오죠? 바로 위에 동그라미에 해당할 때는 정당사에서 몇 년까지 연장하죠? 1년 범위. 1년 범위까지 연장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공사엔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때도 취소해야 합니다. 착수했어도 불가능하니까. 세 번째. 이건 또 뭐야? 동그라미 3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 질 때는 땅 위에다 짓죠? 대지가 있어야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낼 때는 자기 땅이었어요. 자기 대지에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딱 허가 신청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땅이 대지가.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 허가관청에서 보니까 대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네? 그럼 인정머리 없이 그냥 그때 넘어가자마자 딱 취소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눈물이 있어서 동원에서 한번 몇 개월 기다려줍니까 거기? 혹시 찾아올까?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돈 회사 더 이렇게 갖고 그럴까봐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역시 불가능하다. 이럴 때 이제 취소해야 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모두 몇 개다? 3가지다. 그 뜻이에요. 허가의 거부입니다. 허가 거부는 뭐냐면은 거기 2가지가 허가 거부돼요. 1번은 뭐냐면 술집이나 여관 같은 거, 위락설이나 숙박시설입니다. 술집 같은 거, 여관 같은 거, 이거 카바레 같은 거나 호텔 같은 거, 여관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애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이럴 때는 다시 위에 올라가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여관이나 술집 같은 거. 그것이 1번입니다. 다음 뭘 거쳐야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두 번째, 여기는 뭐냐면 2번은 뭐냐면 상습 침수지구예요. 상습 침수지구인데 말이죠. 거기 지하에다 방 들여가지고 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는 말이죠. 또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배비 같은 걸 또 줘요. 또 나중에. 들어봤어요? 도배비 같은 거 있죠. 침수됐다고 그렇게 좀 보상 같은 거 해줘요.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침수지역은 지하층 같은데 공간을 주거로 사용하거나 거기 사는 것은 거기 사용한다. 그러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줘야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밑에 2번이에요. 네, 넘어갑시다. 82쪽 7번 건축 허가 등의 제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잘 나오죠.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허가 등 제한이란 건 뭐냐?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가받은 거 착공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 두 주체.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하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해요. 두 주체가 있어요. 내일도 강의합니까? 내일도 강의 들어요? 내일. 무슨 과목입니까? 고생이 많네요. 오늘도 고생하고 내일도 고생하고 토요일 날은 예? 쉬었다 안 쉬었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많이 주무세요. 어쨌든 간에 고생들 많으신데. 자, 원래 이 비오는 날이 더 피곤해요, 사실상. 그죠? 피곤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 등 제한할 때 허가도 제한하고 착공 제한하는데 누가 제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도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제한할 때도 있어요. 각각 따져봅시다.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 어떻게 하냐? 나라 전체를 생각하니까 국토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피해자는 제하거나. 그리고 국토관리를 위하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이잖아요. 장관하고 놀아요.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 뭐 문화재는 문화관광부 이렇게 문화관광부 장관 이렇게 요청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든지 할 때 허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거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요. 또 누구도 제한할 수 있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누구를 생각한다? 자기 지역만 신경 쓰면 되겠죠? 나라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이렇게 합니다. 시장, 군수청에 건축하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 이런 말이에요. 국토관리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 군수청한테 야 허가 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고 지난번에 허가 내준 거 있지? 착공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그 뜻입니다. 절차. 이렇게 제안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한 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제한 기간 꼭 외우셔야 돼요. 제한 기간.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 제한할 때는 제한 기간은 2년이라고 하고 다만 1회 안에서 1년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꼭 외우세요. 211입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공도가 제안할 때는 그냥 제안하면 그렇게 알아. 그러면 안 되고 상세하게 허건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유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그때 통보하는 허건자는 지체없이 어떻게 되고? 공고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도가 누구를 제한한다고 했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 군수, 구신장 허가나 착공 제한한다고 했죠? 그때는 제한해놓고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사전에 승인받고 제한합니까? 그거 꼭 아셔야 돼요. 5번. 4번. 특강도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 군수, 구신장 제한할 때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고 제한한다. 아니면 제한해놓고 보고한다. 제한해놓고 즉시 보고합니다. 사전 승인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제한해놓고 즉시 보고한다. 제한해놓고
즉시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건 너무했잖아. 그럴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 이 옛날에는 이게 7, 8년 전에 이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근데 요즘 좀 안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저력이 있으니까 무시를 못해요. 괄시를 못해요. 약간 지는 별인데 그래도 괄시는 못해요. 다음 제4절 공용건축물입니다. 공용건축물 1번 공용건축물의 건축 사전협의. 오늘은 이제 1번 공용건축물의 건축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4강은 자 사전협의. 공용건축물이 뭐냐 그럼? 공용건축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게 바로 공용건축물이에요. 뭐 구청, 청사, 시청, 청사, 교도소, 법원, 뭐 검찰청, 뭐 이런 것 등등 있죠. 또 뭐 이게 뭐 시민회관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공용건축물입니다. 이걸 지을 때는 건축허가나 무슨 신고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맨 끝에 보니까 뭐만 하면 된다.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허가권자하고 협의만 하면 돼요. 허가 신고가 필요 없어요. 협의만 하면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고 용도 변경 등등등에 대해서 뭐 하면 협의를 하면 뭘 받은 건다?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원래 건물 다지면 뭐 하죠? 사용 승인 받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원래 건축법상 건물 지면 사용 승인 받는다고 했잖아 아까. 근데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지체 없이 허가권자한테 잘 지었습니다 라고 통보만 하면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여기까지 끝내겠는데 구분지상권 설정은 뭐냐면 그 국가 땅이나 시유지 땅인데 지상 또는 지하의 여유 공간에다가 구분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갖다가 대지로 와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소리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만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민법을 해야 되는데 2분 정도가 남아서 이거 해드리고 갈게요. 이거 끝냅니다. 그래서 자 이거 4강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상, 공중, 지하가 있어요. 땅을 이렇게 이용해 먹어요. 세 군데로 이용합니다. 지상권을. 근데 여기서는 뭐만 얘기하고 있죠? 지상하고 지하만 얘기하고 있죠? 이걸 이제 주민 편의시설로 쓰는 거예요. 지상권, 지상이나 지하에 해가지고 지상권. 그러면은 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누가 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상권 설정자가 될까요? 지상권자가 될까요? 지상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빌려준 자가 설정자예요. 그리고 빌려 쓰는 그 누구죠? 건축주 있죠? 건축주. 그 뭐냐? 설치하는 자가 건축자다. 여기다 뭘 설치한다면 이 설치자를 뭐라 보고 건축주라 보고 얘가 누가 되냐면 얘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야. 얘가 지상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이 설치하는 자, 즉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허가 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허가 내주고 여기도 허가 내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5강은 다음 주에 하면 되겠네요. 83쪽 밑에 2번 건축신고 있죠? 중요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